먼저 MBA가 나왔습니다. MBA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이 보셔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곳간에서 인신난다 이거죠. 곳간에서 인신난다. 그래서 집 가격, 부동산 가격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도 많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뭐 결국엔 보다 부동산이다. 자,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가 있습니다. 많이 늘었죠? 예. 그 인제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보십시오. 이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세요. 10.4%나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뭐다?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하락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래프도 보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를 찍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출 수요의 증가 는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첫째,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째, 물가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을 잘 잡고 올라가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물가 압력을 심화시키는 한 가지 요인이 되기도 하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각 개인들의 에퀴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부스트업 하는데 독특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거 역시 물가 1번 항목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제 오펙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펙 리포트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오펙 리포트 얘네들은 인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펙 얘네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년에 수요가 늘 것 같아. 그 이유는 중국 때문이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 2023년보다는 좋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오늘 정작 나온 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수요 둔화라는 거죠. 수요 둔화. 자, 근데 수요 둔화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2025년을 벌써 예상을 합니다. 얘네들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경제가 2.8% 성장을 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25년은 좋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석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좋지만 내년엔 좋을 것이다. 라는 펌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인제 오펙에서 얘기한 이 내용들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인제 오펙 플러스가 어떻게 다음번에 리포트를 내고 회의를 할 건지 이게 조금 더 관심이 갑니다. 오펙은 그렇다 치고요. 자, 그래서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오일의 수요가 둔화된다라고 하니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수입 물가를 한번 보시면 빠졌어요. 수출 물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전월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닥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테일 세일즈를 보셔야겠습니다. 리테일 세일즈를 보셔야 되는 이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0.6이 나왔고요. 그리고 예상이 0.4였어요. 전월이 0.3이었습니다. 아주 크게 올라간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인제 보시면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기 때문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시장이. 아니, 도대체 돈들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12월 달에 돈을 많이 쓴 거야? 라는 겁니다. 11월 달에 인제 늘어났을 때는 야, 땡스기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시장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12월 달에 더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 땡스기빙이 일단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뭐 이런 거라면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시즌은 뭐예요? 미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여행 쪽에서 상당한 소비가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자동차, 휘발유 이쪽에서 전폭적인 소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볼 때 미국은 아직도 뭐 어렵다 그래도 미국 사람들 돈 쓰는 거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홀리데이 쇼핑 시즌에 상당히 많은 소비가 일어났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소비는 어떻다? 야, 이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딱 한 번 1930년도 있죠. 그때 이렇게 빠진 적이 있어요. 이렇게 1930년대 한 번 빠진 적 외에 계속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팬데믹 뭐 이때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무시하고. 그래서 미국의 소비력이 엄청나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일만 해도 그래요. 오일만 해도 뭐 그동안 뭐 야, 오일의 가격은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때요? 조금씩 올라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면 미국의 소비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요거 보셔야겠습니다. 아까도 인제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NAHB 하우징 마켓 인덱스란 무엇입니까? 예. 주택업자들, 주택 경기를 나타내는 숫자가 44가 나왔습니다. 예상이 39고 37 이었어요 전월에. 크게 올랐어요. 예 이것도 마치 소매 판매처럼 크게 올랐습니다. 자 이 모든 이유는 뭐다? 금리 때문이다. 모기지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택 건설업자들도 신이 났습니다. 지금 최근의 추이를 볼까요? 예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소실점으로 계속 모아간다면 계속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예 금리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여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주택 시장이 거의 한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을 실제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은행 관련된 연준 위원들의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준 위원 바 그리고 연준 위원 보우먼 이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연설을 했어요. 현재 전체 내용은 그 금리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 좀 나올 것인가라고 귀 기울여 봤습니다만 그런 양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별로 없었고 은행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정부는 확고하더라고요. 예, 미국 정부의 입장은 규제를 더 빡빡하게라는 거죠. 이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공화당이 접근해서 정권을 잡으면 규제를 풀어요. 그럼 규제를 풀으면 예, 후유증이 옵니다. 어떤 후유증이 와요? 예, 우리가 봤죠. 작년 3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3월, 4월 달에? 예, 막 은행들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비자들은 막 자기 계좌가 동결이 되고 난리가 났죠. 예, 이런 후유증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데모크라시, 민주당이 다시 잡아서 규제를 확고하게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자, 규제를 확고히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소비자에게 좋은 거고 정부한테도 부담이 없는 일이고 좋은 거예요. 은행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은행의 상품은 무엇입니까? 돈이죠. 그래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네가 이만큼의 돈이 있는데 정부에서 규제하는 자본금을 대손 충당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라 했을 때 이만큼은 못 쓰는 돈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피해를 많이 본다라고 은행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당국의 이러한 규제를 철저하게 막으려고 엄청난 로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은행들이 파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파산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진 것 같아요. FDIC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대대적인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 두 분이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오늘 사실은 뭐가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트윗 보내드렸죠? 트윗 받았다 8번 눌러주십시오. 자, 이 트윗을 보시면 제가 이제 요약을 어느 정도 해드렸습니다만 연준이 베이지북을 발표할 때마다 각 지역에 있는 상태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느낌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물론 이제 금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베이지북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리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저런 저런 상황이고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참 그렇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트윗 보내드렸죠. 그 8번 눌러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내용들 이제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소비자들은 소비를 증가시켰고 제조업 활동이 안 좋네. 요거 하나만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높은 금리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랑 부동산 거래가 약간 부진하다. 금리가 시장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금리는.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하락하는 전망이 수순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런데 2024년에 대선이 있네. 상당히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금융적으로도 불확실성 상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수준에 대해서 큰 변화 없고 증가도 뭐 보통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물가 압력 수준에 대해서 진정이 되는 부분이다. 어느 동네는 좀 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진정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업들은 그 물가가 안정적이거나 하락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보험료 인상 이런 것들이 회사에 압박하는 요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물가 압력이 없다. 완만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바 생각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만 결론이 이거예요. 연준이 느끼기에 물가의 압력이 세냐 안 세냐 그리고 경제가 아주 활활 불타오르냐 안 불타오르냐 이거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적절하게 섞어 놓은 보고서를 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볼 때 연준은 금리를 내릴 것이냐 올릴 것이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연준이 볼 때 금리 인하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면 1번을 눌러 주시고요. 금리 인하 1번. 아니다 2번. 3번은 오히려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해야 될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 2, 3번을 한번 눌러 보세요. 자, 결국에는 물가의 압력이 그렇게 세지 않고 경제 성장도 완만하다. 이 얘기를 흘린 것은 결국에는 우리한테 어느 정도 힌트를 준 거예요. 금리 인하의 수순에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라고 시장을 경계시키려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저는 크게 본 게 뭐냐면 노동시장이 이렇게 빡빡해지지 않고 둔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떤 키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베이지북 리포트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매터리얼 쪽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줬습니다. 이 노동시장이 누그러지고 있다. 그럼 제조업이 안 좋다. 제조업이 안 좋으면 뭐예요? 원자재도 구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빠져있는 미국 경제의 모습을 미리 예측해 놓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준이 결국에는 3월에는 어찌어찌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3월 달에 오늘 나온 거 보십시오. 여기 옆에 작은 화면 보이시죠? 이게 어제만 해도 60%였지 않습니까? 근데 57.6%가 오늘 됐어요. 즉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내용을 생각하는 월스트리트의 분위기는 57%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약간 3월 달이 위축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1월 달에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1월 달에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체적인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1월 말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1월 31일 날 뭐가 있어요? 연준 회의가 있어요. 1월 31일 날. 자, 이때 여러분들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자, 그리고 1월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뭐가 있어요? 거버먼 셧다운을 결판을 져야 됩니다. 19일까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뭐 19일 넘기면 21일까지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셧다운. 자,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 셧다운 FOMC 요걸 봤을 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 FOMC에서 야, 우리 금리 내려 이런 얘기 할 것 같아? 아니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뭐 이제 PC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PC도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그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꼴랑 10일이야. 그리고 실제로 거래일로는 며칠밖에 안 돼요. 그죠? 지금 오늘이 17일 벌써 끝났죠. 18, 19 이틀 그리고 5일하고 딱 보면은 딱 9일밖에 안 남은 거야. 9일 동안. 9일밖에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거쳐야 될 여러 가지 허들들이 지금 한 3개가 크게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